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저랑 이제 저번에 우리가 독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을 배웠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실전 지문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저번에 했던 사항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잘 암기를 하셨는지 저랑 확인을 해봐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니까 크게 한번 대답을 하든지 쓰든지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서 이 주제문이라는 게 있어요. 주제문. 우리가 주제문은 뭘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한번 여러분들 불러보세요. 뭘로 구성이 되죠? 그렇죠. 주제가 되는 거죠. 주제. 조금 요령이 있으면 요 안에 주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뭘로 구성이 되나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보세요. 뭐가 되죠? 그렇죠. 중심 내용으로 구성이 되죠. 중심 내용. 자, 포괄적 개념의 중심 내용이 되는데, 자, 우선 요거 두 개를 한번, 요 지문상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두 갈씩을 한번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두 갈씩. 우리가 두 갈씩이라고 한다면 주제문의 위치가 당연히 어디라고 그랬죠? 요 부분이라고 그랬죠? 요 부분. 여기. 요 부분.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자, 여기가 되고 우리가 도입부에서 항상 설정해야 되는 거는 중심 소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중심 소재를 바로 주제로 하지 말자 그랬죠. 그쵸? 주제로 할 수도 있어요. 글이라는 걸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지나치게 포괄적인 글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이.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중심 소재라는 개념의 어떤 주제에 뭐를 좁힌다고 그랬죠? 폭을 좁힌다고 그랬죠. 자, 요 폭을 좁히는 이걸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우리가 뭘 봐야 된다? 바로 이 중심 내용을 봐요. 그럼 중심 내용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 있네요.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중심 내용이지. 여기요. 자, 주제문을 갖다가 이 색깔로 표현한다 그러면 자, 여기가 주제문이고 여기가 중심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입부에서 설정한 중심 소재가 있죠. 자, 요 중심 소재를 가지고 대략 중심 내용이 뭐지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요거와 요거가 짬뽕이 되면 바로 우리가 아주 구체적 주제를 이제 설정할 수 있다. 즉 무슨 작업을 한 거다? 폭을 좁히는 작업을 한 거다. 그래서 중심 소재와 중심 내용을 플러스해서 주제의 폭을 좁혀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나오는 구체적 주제를 설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 구체적 주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주제는 뭘로 표현된다? 그렇죠. 구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구. 자, 저번 시간에 공부한 다음에 복습 안 하면 여러분들이 매번 이런 개념들이 새로 나올 때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쌓여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나중에 이제 그런 이론들이 잘 정립이 돼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전 시간에 했던 거 못 외우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 쌓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해서 반드시 좀 암기를 하시라는 거.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당부를 했지만 중심 소재 자체를 주제로 바로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도입되는 개념이 바로 우리말에는 없지만 우리 그 말에는 중심 내용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 거기서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식으로 예를 들었는데 괜찮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혼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빼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문을 한번 보면서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책 어디를 피시냐면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페이지. 자, 그래서 적용 1 돼 있는 거 있죠? 자, 실전 적용 1이라는 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문장. 자, 이 글은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미리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주제문이면 일반적으로 주제문에서 얘기한 글의 요지가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이 본문을 통해서 뒷받침해줘요. 자, 이런 개념도 이제 나오긴 하지만 나중에 나오지만 미리 먼저 알려드릴게요. 주제문에서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을 드러내거든요. 그런 전달하는 사항을 갖다가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개를 해요. 자, 구체 전개.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뒷받침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뒷받침 문장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주제문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있었죠? 방금 전에 했던 거야. 우리가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 동시에 중심 내용, 즉 본문에 전개될 내용을 갖다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를 읽으면서 적용해봐요. The blocky is one of. 자, blocky라는 것은 자,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중에 하나냐 한번 볼게요. blocky is one of the word perfects. 자, word perfect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한글 비슷한 어떤 그런 거죠. 자, 대문자가 있는데 대문자. 그 상품명이에요. 자, word perfect라는 게 있는데 이 word perfect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one of가 오면 뭐뭐 중에 하나. 자, 그런 뜻 기억나죠? 자, one of가 나오면 뭐뭐 중에 하나. 자, 가장 유용한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you undoubtedly. 자, 너가 반드시 의심 없이 be using it often. 아주 종종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주제를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씩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제문이 첫 번째 나왔잖아요.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자, 주제를 바로 설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떤 작업을 거치자고 그랬죠? 중심, 소재를 설정하자고 그랬죠. 그쵸? 자, 이 중심 소재를 설정할 때 너무 포괄적으로 설정하면 안 된다, 이거야. 자, 이거는 워드 퍼펙트에 관해서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워드 퍼펙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도 특히 뭐에 관한 거? 블락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블락키. 자, 이 중심 소재야. 중심. 여러분들이 글을 도입부에서 읽고 나면 이렇게 중심 소재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락키를 설정을 했어. 블락키. 그러면 이제 위에다 적을게요. 여기 적자 이거. 자, 블락키라고 했죠. 블락키. 자, 블락키를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블락키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하냐니까. 지금 뭘 파악해야 된다?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돼.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블락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워드 퍼펙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아주 뭐하다? 유용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유용한 어떤 특징. 그러니까 유용한 어떤 기능에 관한 글이죠. 그렇죠? 유용한 기능. 그러면 봐요. 중심 내용이 뭐냐? 이 블락키는 유용한 기능이 있대요. 유용한 기능.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 나와야 되겠죠. 자, 봐요. 유용한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 뭐가요? The block키가. 그러면 유용한 키가 가지고 있는 이 블락키가 가지고 있는 유용한 기능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본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본문에 전개될 내용을 갖다가 예측하게 만들어준 게 뭐다? 바로 이 중심 내용이죠. 그럼 중심 내용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 내용은?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다 끝났어, 사실은.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쭉 나올 거야, 유용한. 이렇게, 워드 퍼펙트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다. 이 워드 퍼펙트에서 이걸 사용하면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주제를 설정할 때, 자, 중심 소재 자체인 블락키를 갖다가 주제로 설정했으면 굉장히 포괄적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요걸 가지고 주제를 설정할 때 좀 더 구체적 주제를 설정할 때는 블락키의 유용한 기능이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주제가 된다. 그래서 주제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블락키의
블락키의 유용한 자,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주 구체적으로 쓴다 그러면요. 그쵸? 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이 블락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면 이 내용이 뭐가 된다? 중심 내용이 되는 거죠?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근데 이글 같은 경우는 중심 소재 자체를 갖다가 주제로 설정해도 아주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지. 요렇게. 요거를 안 쓰고 그냥 블락키만 써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블락키만 써도. 그러니까 만약에 보기항에서 블락키만 나왔을 경우에는 블락키를 고르면 되는데 이렇게 전체가 나왔을 때는 이걸 고르는 게 더 구체적 주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을 고를 때 좀 더 구체적 주제를 설정하라. 그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하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it allows you to mark off a block of text in order to perform operations that affect only that section of text. 자, 조금 길긴 하지만, 자, 이 block이라는 것은 allow you to라는 거는 allow you to. 자, 너가 뭐뭐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다. 직역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이걸 가지고 이 to 이하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자, 이것은 너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라고 하는 거. 자, 뭐 할 수 있냐? Mark off a block of text.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컴퓨터상의 지문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문처럼 이 지문에 한 블락을 갖다가 블락이라 그러면 이 지문을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블락을 지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블락을 그걸 갖다가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줘요. 자, 그 표시를 한 이유가 뭐냐? 그게 나와요. 목적이 나오죠. 뭐 하기 위해서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냐면 perform operations that 자, 대리아라는 어떤 operations 어떤 수행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작업 같은 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리아라는 작업인가 대리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죠. 이렇게. 자, 어떤 작업이냐? affect only that section of text. 자, 바로 내가 설정한 그 텍스트의 섹션만 영향을 미치는 operations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만약에 블락을 설정했으면 내가 무슨 키를 눌렀을 때 기능을 수행한다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독해할 때 여러분들 좀 전략적인 거 하나만 또 알려드릴게요. 요럴 때 저 같으면 요 operations에다 물음표를 쳐요. 이럴 때. 자, 이거는 좀 기억을 해놔요. operations. 제가 왜 물음표를 쳤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구체적 진술이 아니에요. 봐요. 그 섹션에만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블락키를 통해서 특정한 블락을 표시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operations에서 다양한 작업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 문장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당연히 뭐 해줘야 된다? 어떤 작업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이 뒤에다가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 반드시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A라는 키는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 그럼 여러분들이 5가지 기능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했으면 반드시 그 5가지 기능이 있다는 걸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뒤에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음 문장에서 여기에 관한 구체적 진술이 나오겠구나라는 어떤 표현을 발견하게 되면 물음표를 쳐가지고 요게 다음에 구체적으로 진술돼서 이 물음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자, 읽어보자 이거요. 자, 뒤에 나오는 표현 보니까 for instance,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operations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 예시를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거야. 한번 읽어보자 이거요. You can mark a block. 자, 어떤 블락 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야. 마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to be saved to disk. 자, 그 블락한 지점만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디스크에다가 저장할 수 있도록 아주 옛날 글인 것 같아. 디스트 나오고 아주 옛날에 쓴 글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세이브한 걸 갖다가 send to the printer. 자, 프린터에다 이제 보낸대요. 그 다음에 copied. 뭐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카피하게 할 수 있다. 또는 자, 그 예를 들어서 마크한 게 있어요. 마크한 게. 그걸 갖다가 그 부분만 뭐하게? 삭제하게 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예를 들어서 요런 걸 딱 지정했을 때 요걸 갖다가 이쪽으로 옮기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or 또는 converted from lowercase to uppercase. lowercase라는 거. 이게 좀 아주 쉬운 단어인데 사실 잘 안 쓰다 보니까 자, 소문자, 대문자라는 말이에요. 자, lowercase, uppercase. 그러니까 요 부분만 딱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갖다가 소문자가 돼 있으면 뭘로 바꾸도록? 그쵸. 대문자로 바꾸도록 convert, 바꾸다. 자, A에서 B로 바꾸도록. 그러니까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모든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다? 바로 이 블락키가 된다 이거. 이 블락키. 그래서 이 글은 블락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어떤 키? 아주 유용한 블락키에 관한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블락키라고 해도 우리가 중심 소재 자체를 주제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다 뭐 붙이면 더 좋다? 유용한 기능을 가진 블락키, 이 정도라면 좀 더 구체적인 주제가 됐다라는 거. 자, 이 글 같은 경우는 중심 소재가 바로 주제로 설정할 수 있다. 자, 중심 소재를 주제로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유용한 블락키 정도. 요 유용한 어떤 기능을 가진 여기 해당되는 게 뭐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될 중심 내용이었다. 그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갖다가 한번 제가 그래 구조를 한번 볼게요. 구조. 자, 봐요. 자, 주제문이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글의 도입부에서 나왔죠? 여기 도입부. 그러니까 여기 주제문. 자, 본문에 전개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제문에서 특히 뭘 보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뭘 파악한다, 여기서? 중심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이 중심 내용이 본문에서 뭐 하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주제문에서 밝힌 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주제문에 대한 뒷받침 부분이라고 아까 했죠. 뒷받침 진술이라고 말을 해요. 진술. 자, 요게 저번 시간에 안 배웠던 개념이니까 암기해 놓을게요. 자, 주제문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뭐라고 그런다? 뒷받침 진술이라고 한다. 그럼 뒷받침 진술 뭐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뭐가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곳이다? 중심 내용. 아시겠죠? 이 개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중심 내용. 그거 되는 거. 자, 그리고 글쓴이는 여러분들 자기가 말한 내용이 있죠. 블락키는 뭐하다 그랬어? 유용하다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 유용하다라는 걸 갖다가 자, 봐라.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유용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 글 같은 경우는 자, 그 뒷받침 문장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즉 자기가 말한 주제문에서 말한 내용을 갖다가 뒷받침 문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뭐를 통해서 하냐? 바로 예시를 통해서 하고 있다. 예시. 그거 이제 기억하면 돼. 이 글의 특징은 뭐냐? 예시를 통한 뒷받침 진술이야. 그 예시를 나타내는 시그널이 뭐였어요? 아까 뭐가 있어? for? 자, for instance 이런 게 있었잖아요. for instance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for instance 요게 있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글을 읽고 나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 정도 어느 정도 글의 구조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주제문 파악하면서 글의 구조 두 가지 구조라는 거 그리고 주제문을 갖다가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사람은 독자에게 어떤 설득력을 자기가 말하는 거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독자를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 예시를 활용하고 있다.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주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다? 뭘 찾았어요? 처음에 중심 소재를 찾았다라는 거. 그 중심 소재 자체를 갖다가 이 글 같은 경우는 주제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다가
유용한 기능을 가진, 즉 중심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주제로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